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에 여러 가지 것들이 명백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3자 뇌물죄가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질서들이 충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2002년 1월 10일 검찰 제시 증거 문건에 대해서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증거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와우. 그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일부를 실무자를 기소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나 결정이고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종국적인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방어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검찰이나 경찰이 업무상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는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의 혐의를 방어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쓰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의 구단주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축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서 축구단을 잘 운영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지 도대체 뭐가 뇌물이라는 거냐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것들도 전부 다 뇌물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냐라고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리 검토를 마치시고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부적정합니다만 예. 일반적인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걸 처벌하는 이유는 인허가권은 사고 팔 수 없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과 결부해서 어디다가 돈을 주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있었던 SK 공정위장 제3자 뇌물 사건에서 종교단체라든가 2008년에 안성시장 사건에서 안성시 체육회라든가 이런 공공단체에 돈을 준 경우에도 중죄로 처벌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법리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장은 거짓이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남FC는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져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인허가권은 사고 파는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걸 허용할 경우에는 돈 없는 사람은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 팔면 안 된다. 그것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